저희 것으로 준비한 사진은 국민연금의 로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달 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앞두고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소외주들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산별로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요. 그 목표 비중에 달성하면은 월 말에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요. 주식 비중이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면 주식 비중을 일부 매도하고 다른 비중을 좀 실는 이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1월에 기금운용위에서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6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를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었죠. 여기에다가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포인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 주식에 대한 상승 기대감 속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매수한다면 최대 상단이 28.8%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비중이 커졌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메이저 수급이 하단을 받쳐준다는 건 시장에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최근에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9,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30%대로 진입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이 최대 비중까지 맞추기 위해서도 갖고 있는 비중을 조금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월 말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비중 조정을 나설 것이다, 매도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시장 일각에서는 앞으로 최대 60조까지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매물을 폭탄 형태로 한 번에 많이 던지는 것보다는 하루에 집행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만 매도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분산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 환율의 부담감 속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까지 줄매도가 나타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공백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의 수급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게 되겠죠. 연기금이 이러한 좀 모습을 힌트를 주는 듯한 게 확인되고 있는데 4거래일간 1조 3천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매도 규모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조 5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6월 17일부터 매도의 규모를 조금씩 넓히기 시작하더니 19일 날에는 5,2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던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전거래일에도 1,800원가량 의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4거래일 동안 1조 2천억 원가량의 매도가 좀 집계가 됐는데요. 한 달 가운데 이 4일 동안 절반가량을 매도했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연기금 안에는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매도 물량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국민연금이 6월 말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해 나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국민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지는 6월 말쯤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은 과연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을까요? 우선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한 달간 연기금이 매도한 종목들인데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과 같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기판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와 함께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지주사, SK스퀘어 그리고 두산, 지주사들도 조금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기대감 속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2,900억 원가량을 매도하면서 3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판주, 지주사주, 그리고 스페이스X의 테마를 안고 있는 기업, 대형주들을 좀 덜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최근에 금융주들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신한지주를 가장 5번째로 많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생명도 1,100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무려 4,300억 원까지
원가량 매수하면서 SK스퀘어를 매도한 것과는 다른 포지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현대차 그룹 가운데 하나인 현대모비스도 담아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기대감 속에 좀 시세를 분출할까 했다가 좀 시장에서 조목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이버를 향해서도 4,5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최근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됐던 기업을 중심으로 연기금은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무조건적인 매도가 아니라 비중 조설 그리고 종목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이 매도 물량은 과연 증시 하락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비중 조절일까요? 시장에서는요, 비관적인,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 측면에서 지금 조절에 나선 것이다.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대형주들의 수급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를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는 또 다시 다르게 볼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이 던지는 이 물량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이탈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 내서 이런 연기금의 물량 매도는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차별적인 매도가 아니라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주식의 전체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AI 반도체 특히나 SK하이닉스를 향해서 여전히 매수를 선택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했을 때 그 지분 가치가 주목받는 삼성생명을 향해서도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만합니다. 여기에다가 인터넷 대표주라 할 수 있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아냈다는 것도 아직 AI 시장으로의 성장성, 국민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죠. 시장의 이탈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연기금이라던가 외국인이 어떠한 종목군들 또 어떠한 섹터를 그 안에서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연금이 대형주의 비중 조설에 나선다고 한다면 코스닥 밸류업을 통해서 이제는 코스닥 기업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코스닥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골자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이나 사업화에 대한 기업들이 다수에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잘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성장 가치를 증명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 상장을 유지하고 이를 공시와 연동하는 방안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코스닥 기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핵심은 단순히 배당이나 자사주를 많이 소각하거나 많이 주는 게 아니라요. 성장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업화 일정이라던가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투자자들과 이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성장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근거 이씨 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코스닥 기업들은 깜깜이 공시라던가 아니면은 그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조금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시장 신뢰로 이어져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포모 현상이 있으신 분들,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과 그리고 코스닥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개정이 된다면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들로의 수급이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데요. 그동안 많이 좀 기다렸던 만큼 수익 실현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